지난 시간에 C++ 그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C++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앞서서 이제 C++는 컴파일 방식의 언어라 그랬어요. 컴파일 방식의 언어라는 건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겠죠. 그럼 이 소스 코드는 CPU가 이해 못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거를 CPU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번역한다 그러는데, 그 한 소스 파일을 번역해서 기계어로 바꿔줘요. 그럼 그 기계어로 바뀌어진 코드를 우리가 목적 코드라 그래요. 근데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목적 코드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프로젝트에 그 소스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든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를 또 가져다 써요. 그럼 그 라이브러리도 목적 코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목적 코드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소스 코드들을 목적 코드로 바꾸고, 그 목적 코드들을 다 결합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 파일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메인 함수. 그래서 C에서 배웠겠지만 이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함수가 메인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방금 말씀 제가 드렸지만 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소스 파일을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 하면은 각 소스 파일 단위로 번역을 해요. 다른 파일에 있는 거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역할 때는 그 소스 파일만 이용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역하는 단위가 소스 파일 단위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TU라 그래요. 그래서 C++의 TU는 소스 파일 단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스 파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더 파일이라는 걸 쓰죠. 헤더 파일. 그래서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이 있는데, 이 헤더 파일들은 소스 파일에 전처리기라는 게 있어요. 전처리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스 파일을 번역하기 전에 전처리기가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처리기들이 뭘 이용해서 하냐면은 소스 코드에 있는 전처리 문장들을 갖고 해요. 거기 보면 샵 인클루드가 전처리 문장들인데, 샵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전처리 문장들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헤더 파일이라는 내용들을 소스 파일에 놓고, 그럼 하나의 소스 파일을 그 다음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소스 파일을 개별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이, 그 규칙이 여기 약어로 되어 있는데 ODR이라는 게 있어요. One Definition Rule. 정의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번역을 소스 파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파일에 있는 거는 컴파일러는 가져다가 활용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중에 결합할 때 결합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헤더 파일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다른 파일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근데 이 함수는 이 파일에 있지 않고 다른 파일에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번역할 때는 이 함수가 호출이 제대로 그 정의에 맞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fu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정수 하나를 갖고 호출했어. 근데 실제 저쪽 파일에 보니까 fu라는 함수는 정수 하나 받는 게 아니라 두 개야. 그럼 문법 오류죠. 근데 그런 문법 오류를 검수할 수 있게끔 이 함수의 선언을 헤더 파일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쓰려는 그 함수는 다른 파일에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거를 헤더 파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을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긴 넣어요. 근데 이 헤더 파일은 여기서처럼 얘가 fu라는 걸 쓰는데 이 fu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의 선언을, 그래서 함수의 선언, 정의와 선언이 있는데 이 선언이라는 건 함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컴파일한테 알려줘서 얘를 번역할 때 번역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번역한다는 건 이 문장들이 올바른지 문법 검사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헤더 파일에는 함수 선언만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함수 선언을 넣지 않고 함수 정의를 넣었다. 함수 정의. 그러면 여기도 foo.h를 인크루드 했고 여기도 foo.h를 인크루드 했으면 함수 정의가 여기 이 파일을 번역할 때도 나타나고 이 파일을 번역할 때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함수 정의가 최종적으로 몇 개 존재해?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링크 오류예요. 정의는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여러 개 존재를 하면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연결해가지고 특정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두 개인데 어떤 걸 부를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ODR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는, 그러니까 함수 정의는 한 곳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조체 정의는 막 여기저기 있어도 되냐? 구조체 정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체 자체는 코드로 바뀌는 코드가 아니에요. 실제 코드에 들어가는 건 뭐만 들어가요? 함수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헤더 뭐 이렇게 구조체 정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 자체는 그 코드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C 소스 파일의 구조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로 구성이 되는데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 단위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문법 오류나 나든지 아니면 나중에 문법 오류는 없는데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컴파일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코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 EXE 파일 만드는데 그 과정을 링킹 한다 그래요. 링커가라는 거가 하는데 그때 또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때 오류 중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ODR 문제일 수 있어요. 정의가 뭔가 잘못돼서.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이제 헤더 파일을 우리가 쓰는데 이 헤더 파일에 보면은 보통 헤더 파일 만들 때 요런 전처리 문장들을 써요. 그래서 요런 if not defined greeting h h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의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는 뭐냐면은 요 헤더 파일이 소스 파일에 포함될 때 한 번만 포함돼도 하는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에 여러 번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의 소스 파일을 번역할 때 얘가 여러 번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nclude greeting h를 뭐 여기다 넣고 또 다른 데 넣고 다른 데 넣었어요.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다 include를 뭘 많이 하다 보는데 어떤 include에서는 얘를 또 include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게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헤더 파일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이 헤더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많이 또 오해할 수 있냐면은 내가 내 프로그램 내에서 요 헤더 파일이
한 번만 사용되게끔 하려고 요거 쓰는구나. 그건 아니고 한 프로그램 내에서는 여러 번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의 파일을 번역할 때 요 헤더 파일이 여러 번 들어가는 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C++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고, 아직 객체 제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보통 객체 제한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게 돼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뭐냐면은 옛날 구조체와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C에 썼던 이 구조체는 이제 복합 타입을 정의할 때 쓰는 거예요. 학생, 뭐 이런데 학생 정보를 나타냈더니 이름 필요하고, 뭐 나이 필요하고, 학번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여러 개 필요하고 다 값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요 학생이 뭐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하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 함수가 따로 놀지 않고 이 학생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정의했으면 이 학생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여러 함수들이 필요하겠죠. 그 함수들을 묶어요. 데이터의 정의와. 그게 바로 객체 지향이에요. 객체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에서는 객체를 정의하게 됩니다. 객체 정의할 때 이제 클래스 쓰게 되는데, 간단히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요 mname이라고 하는 것이 이 greeting이라는 객체가 유지하는 어떤 데이터예요. 그리고 string 타입이에요. 이게 무슨 타입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변수이고 여기에는 함수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헤더 파일인데 뭐가 있어요? 함수의 정의가 있죠. 그렇죠? 그럼 함수의 정의가 헤더 파일에 들어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greeting.h를 여러 곳에 넣게 되면은 함수의 정의가 여러 곳에 나오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ODR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안에 이런 함수들을 정의하면은 얘는 일반 함수와 달라요. 일반 함수와 다르게 inline 함수로 여겨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inline 함수는 뭐냐? 좀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가 함수는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호출을 해요. 호출해서 그 함수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 같은데 함수 호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인자도 복사해 줘야 되겠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결과값도 또 복사해서 갖고 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inline 함수는 뭐냐면은 함수 호출하지 않아. 함수 호출하지 않고 그 함수 호출하는 위치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그 함수에 코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여기로 가서 실행하는 건데, 거기로 가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inline 함수라고 하는 거는 호출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코드를 그 위치에 넣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근데 단점은 뭘까? 속도는 빨라지는데 단점은 뭘까? 인라인 썼을 때 속도는 빨라지죠. 왜? 호출을 안 하니까. 호출 안 하면 호출을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빨라져. 근데 단점은 뭐예요? 코드가 여기 들어가니까 전체 프로그램 크기는 어떻게 될까? 커지는 거예요. 왜? 함수 호출 원래 저희 코드 있으면 일로 가서 요거 실행하고 다시 오는 건데, 이제는 이 코드가 여기 막 우리는 그렇게 넣어놓지 않았는데, 코드를 만들 때 그렇게 넣어놓는 거죠.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인라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하여튼 나중 되면 알게 될 텐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 inline 함수가 되면은 inline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inline으로 컴파일러가 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 코드 자체를 갖고 있어야지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이 번역을 쭉 해가지고 여기 CPP 파일이면 이제 목적 코드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함수 호출하는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뭘 inline이면 뭘 넣는 거야. 코드 자체를 넣어야 되죠. 코드 자체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 컴파일러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코드 자체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inline이면 이 코드들이 컴파일러가 갖고 있어야 돼. 요 파일에서도 inline 해줘야 되고 요 파일에서 inline 해줘야 되니까 그 파일들마다 그 함수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넣어주니까. 번역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는 ODR, 프로그램 내 함수 정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실제 inline 함수는 그 함수 정의가 여러 곳에 있어야 되겠고 실제 나중에 만들고 나면 함수 자체가 없는 거지. 왜? 다 그 코드 안에 넣었으니까 실제로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내가 inline을 하라고 요구를 해도 컴파일러는 안 할 수 있어요. 저거 inline하기 너무 무겁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안 하고 그냥 일반 함수처럼 함수 호출하는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 ODR이라는 규칙이 있고 inline이라는 함수도 있다. 그리고 클래스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ODR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inline으로 취급해 줍니다. 근데 실제 inline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컴파일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정의가 있고 그 클래스를 활용하는 소스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에서는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얘를 정의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죠. 내가 프로그램 만났으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것인가가 객체 정의에서는 핵심이에요. 예전 C에서는 핵심이 어떤 함수들을 만들까가 핵심이었으면 이제 객체 정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객체들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 객체에 따라서 그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고, 뭐 알고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헤더 파일을 포함할 때 여기 보면 또 C하고 다른 점 보세요. 여기 보면 요 iostream이라고 하는 게 스탠드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헤더 파일인데 보통은 원래 C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stdio.h 했죠. 그래서 .h 확장자를 써줬어요. 근데 얘는 안 써요. C++에서 표준 애들을 우리가 포함할 때는 .h를 안 써요. 근데 내 거를 넣을 때는 써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이것도 하나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어요. .h를 안 쓰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그 빌드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빌드라는 용어는 컴파일과 그 링크를 한꺼번에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빌드하는 건 소스 파일로부터 exe 파일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컴파일만 하면은 목적 코드만 만드는 거고, 또 이 목적 코드는 특정한 CPP만 또 목적 코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전처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소스 파일들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게 되겠고, 이 번역하는 단위는 소스 파일 단위다. 그래서 소스 파일 단위로 번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헤더 파일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목적 코드들이 다 만들어지면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목적 코드들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운영체제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C++에서 그 컴파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ODR이라는 규칙, 그리고 그 ODR을
상관이 없는 인라인 함수라는 걸 설명 좀 드렸고, 이제는 이 기본적인 헬로 월드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C++의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C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C++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이죠. 그러면 예전 C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그 기능을 해주는 함수를 찾아요. 내가 화면에다가 콘솔에다가 헬로 월드를 출력해야 돼. 그럼 이걸 해주는 함수, 표준 함수가 뭐지? printf구나. 그럼 printf의 문법을 선언 형태를 보고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하고 쓰면 돼요. 근데 이제 C++에서는 마찬가지로 함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함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주는 객체, 클래스를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out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cout은 객체예요. 보통은 우리가 객체를 쓸 때에는 클래스 정의가 있을 거고, 이 클래스 정의로부터 내가 직접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객체는 특수한 객체이기 때문에 내가 생성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생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갖다만 쓰면 돼. 생성 안 해도 돼. 그래서 갖다가 쓰는데, 여기도 보시면 출력할 때 이런 연산자를 쓰고 있어요. 이 연산자는 원래 C에서는 어떤 연산자였어요? 처음 봐? 비트 이동 연산자예요. 비트를 이동시킬 때. 그래서 우리가 정수가 있을 때 n이 정수예요. 요거는 어떤 의미예요? 한 비트를 시프트했다. 왼쪽으로 시프트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네, 2배 커지는 거예요. 거꾸로 n을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되는 거예요. 산수를 이동하면. 어쨌든 비트 이동하는 연산자인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C++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새로운 클래스 정의하면서 기존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C++는 출력하는 객체, 콘솔을 나타내는, 화면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해서 이 연산자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와 얘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얘를 출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거고, 이 cout을 쓰려고 그러면 iostream을 인클루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iostream은 C에서는 뭐랑 똑같은 거야. C에서는 표준 입출력할 때는 stdio.h를 썼죠. printf, scanf 쓰고 싶으면 저거 쓰는데, 이제 C++에서는 객체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C++는 C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stdio.h를 포함해가지고 printf를 써도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갑니다. 상관없이 돌아가요. 근데 이제 C++에 새로 추가된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고 싶으면 얘를 쓰고요. 보통 보면은 얘가 좀 더 느려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전히 printf, scanf를 계속 쓰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뭐 프로그램 경시대 사이트 같은 데서 C++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속도가 느려서 뭐 또 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또 방법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여기 세 종류가 코드가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근데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std 땡땡 c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std가 뭐냐면은 네임스페이스라는 거예요. C++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내가 사용하는 이름들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 이름들, 뭐 상수 이름들, 이런 것들은 다 st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ut이라는 걸 이렇게 안 쓰고 썼다. 그럼 이 cout이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오류를 줘요. 근데 앞에다가 std 땡땡 붙여놓으면은 cout은 std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구나. 그럼 그렇게 컴파일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임스페이스를 왜 정해놨냐? 번거롭게.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한 가지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식별자의 이름을 정의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별자의 이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중복해서도 정의할 수 있게끔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A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B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으면 A에도 cout이라는 걸 있을 수 있고 B에도 cout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을 어떻게 구분해? 하나는 A 땡땡 cout 쓰는 거고 B에 있는 걸 쓰고 싶으면 B 땡땡 cout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름들을 마구잡이로 써요. 그래서 이 쓰는 이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은 다른 네임스페이스 어떤 이름을 또 쓸 수 있어요. C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매번 std 땡땡 붙이는 게 번거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쓰는 거예요. using namespace std.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식별자를 만나면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가정하는 거야? 네임스페이스 std 쓰기로 했으니까 std에 있는 걸로 가정해서 거기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쓰는 이름들마다 나는 std에 있는 cout을 쓸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cout에 나오면 이 cout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요거에 의해서 std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많이 쓰는 게 이 방법이지만 추천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름을 보면 이 이름이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지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네임스페이스 쓰더라도 고칠 이유가 없어요.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썼는데 내가 using namespace std 말고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 써야 돼. 근데 마침 그 네임스페이스에도 cout이 있었어. 그럼 이 코드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 cout이 뭔지 모르니까. std에 있는 건지 저기에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가독성에 그러니까 확실히 나타나겠고 네임스페이스를 추가적으로 안 쓰던 걸 추가하더라도 오류가 안 나는다는 거죠. 내가 확실히 말해놨으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나중에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또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때는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하나 들어왔고 저도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건 이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더라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항상 std 땡땡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땡땡은 연산자예요. 연산자.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
요 뒤에 나온 게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려줄 때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운 것들이니까 조금씩 빨리빨리 설명드리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데 C와 마찬가지로 C++도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다른 식별자죠. 그렇죠?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내가 중간에 3칸을 띄우고 싶든 10칸을 띄우든 상관이 없어요. 컴파일러는 다 무시하고 번역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문법에 맞으면은 10칸을 띄워 쓰든 뭐 그 내 마음대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독성이 안 좋겠죠. 가독성이 좋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들여쓰기를 잘해서 쓰는 거고 들여쓰기를 잘해서 쓰려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통합개발 환경에서 주는 도움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쫙 잡은 다음에 컨트롤 I, 맥에서는 커맨드 I 누르면은 들여쓰기를 다시 망가진 걸 복구시켜줘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영역 잡아서 탭 치면은 탭 한 칸씩 영역 전체가 탭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들여쓰기를 해주면 좋겠고 또 쌍으로 존재하는 게 있을 때는 쌍을 입력하고 그 중간 걸 보통 이클립스는 또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이 끝이 같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가로는 아니지만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시작하고 엔터 치면은 그 끝 중괄호가 들어오고 들여쓰기가 돼가지고 깜빡거리고 있죠. 그럼 코딩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통합개발형에서 하라는 대로 코딩을 하시면 그 모습은 깔끔하게 이쁘게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석. 주석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end of line 주석이 있고 다중 라인 주석. C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를 쓸 수 있고요. 이 주석은 번역할 때 이제 무시하는 부분이지만 프로그래밍 문서화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혼자 보통 개발하지 않고 또 혼자 개발하더라도 내가 뭐 며칠 지나고 또 보면은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게끔 필요한 부가 설명을 이제 주석으로 코멘트로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팁이 뭐냐면은 불필요한 주석은 코드 읽기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 내라고 했더니 줄 단위로 막 주석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 줄 단위 주석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주석만 넣으세요. 숙제 제출할 때 줄 단위로 설명하지 말고 꼭 필요한 주석만 넣으시고요. 그리고 본인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주석을 달아야 되겠고 중요한 거 코드를 수정하면 주석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코드는 수정했는데 주석을 수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읽는데 이 주석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주석을 달아놓고 또 나중에 코드는 수정했는데 주석은 옛날 그대로야. 그러면 그것도 대단히 나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면은 거기에 맞게 주석도 수정해야 되겠고 보통 작성 코드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추가하는데 이때 설명 대신에 코드를 수정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팁 중에 뭐가 있냐면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작성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나도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위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코드부터 한번 수정해 봐라는 거예요. 가독성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예제가 있는데 이렇게 if문이 있어요. 그럼 보통 if문을 만들어 놓고는 저 if문이 뭘 검사하는지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석을 다 놓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 조건 충족 여부 검사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졸업 요건을 검사하는 if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뭐 영어로 너무 길게 써놓긴 했는데 어떤 영어를 읽어보면은 이 if문은 이 학생이 졸업 조건을 만족했는지 검사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주석이 불필요하죠. 그리고 또 얻어지는 이점은 뭐예요? 얘를 이게 모듈화한 거죠. 함수로 바꾼 거죠. 함수로 바꾸면 함수 이름이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고 또 하나 뭐가 좋은 이점이 뭐예요? 얘는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 조건을 수정해야 되면은 이 조건을 검사하는 모든 곳에 가서 다 또 수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듈화해 놓으면 늘 이점이 뭐예요? 이 함수의 내용만 바꾸면 돼요. 얘를 부르는 곳에서는 수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거를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주석 달기 전에 주석을 안 달아도, 그러니까 주석이 없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가장 왕. 주석이 하나도 없는데 보면은 다 이해가 돼. 그럼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주석을 달려고 하지 말고 가독성 있는 이름 쓰고 모듈화 해주고 그러면은 코드가 더 깔끔해지고 읽기 좋아지고 유지 보수하기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주석 넣지 마시고 꼭 필요한 주석만 숙제할 때도 써보세요. 그리고 전처리 문자. 뭐 요거는 아까도 많이 설명드린 부분인데 두 가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C+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C에 썼던 C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들을 불러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C 라이브 코드. 그런데 그 C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더라도 그 헤더 파일을 포함할 때 이런 식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stdlib를 쓰고 싶으면은 그 앞에다가 C를 붙여요. 그리고 헤더 파일 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인클루드 하는 거예요. C++에서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C++에서 이렇게 해도 에러는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 이름의 헤더 파일들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얘는 이 기존 C를 C++에 맞게 바꿔주는 또 네임스페이스에 포함해주는 요소들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C++에서 C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사용하고 싶다.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 C에서 했듯이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앞에 C를 붙이고 .h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 돼요. 뭐 math.h에 있는 거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cmath 이렇게 쓰시면 되고 stdio printf 쓰고 싶다. 그럼 stdio.h가 아니라 cstdio 그리고 쓸 때는 std 땡땡 printf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sc 땡땡이 없어도 돼. print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바르게 쓰는 건 std 땡땡 printf 쓰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는 쓰지 않을 거지만 20 가면은 이 헤더 파일 개념들이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샵 인클루드 안 쓰고 임포트라고 써요. 임포트 이런 식으로 C+20 코드는 이런 식으로 써요.
export, 뭐 import 뭐 이렇게 써요. 이거 아직 테스트를 못 해보겠지만 물론 그 여러분들 쓰는 MCSys2에서는 아마 될 수도 있어요. 제 맥에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해보실 텐데 하여튼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 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20을 온전하게 쓰실 때 되면 근데 아직 제가 그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C++ 20은 컴파일러들이 온전하게 다 아직은 지원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1, 2년 더 뒤에 돼야지 제대로 지원을 할 것 같긴 합니다.